안녕하세요. 모던 한식을 맡고 있는 김영근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모던 한식 2주차, 모던 한식 2주차 오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차 모던 한식 오전 수업, 2주차 모던 한식 오전 수업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닭고기 구이에 대해선 이제 그 주된 그 재료의 이제 효능과 그 닭고기 구이의 레시피, 그리고 같이 이제 만드는 것까지 같이 이제 소개를 해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취나물 된장무침에 이제 취나물의 효능, 똑같이 레시피와 만드는 법 같이 이제 같이 보고 이제 학습을 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쇠고기 양송이 채소볶음, 양송이의 효능과 레시피, 쇠고기 양송이 채소볶음의 레시피 만드는 법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주재료에 대한 효능을 좀 더 알아보고 레시피와 만드는 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닭고기 구이의 그 주재료인 닭고기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고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세계 어디서나 많이 먹는 식재료 중에 하나죠. 어, 이거는 닭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문제도 없고, 그래서 뭐 이슬람이나 이쪽 뭐 기독교, 불교는 안 먹죠. 자, 불교는 안 먹고 이슬람이나 이런 쪽에서도 제한하는 고기가 있는데, 닭고기는 종교나 그런 이유에서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계인이 많이 먹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 대신 이슬람에선 그 하랄이라 그래가지고 그 특별한 종교 의식을 거친 그런 닭고기를 사용해서 이제 음식을 많이 해먹게 되죠. 그런 닭고기의 효능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고기는 피부 미용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이런 콜라겐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닭고기 부위 중에 그 특히 날개, 피부 미용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주로 이제 콜라겐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고운 피부를 원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아주 좋다고 합니다. 콜라겐은 일반적으로 그 식사만으로는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자외선과 노화 등의 그 자연적으로 소실되어 미용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섭취가 필요한 영양소로 피부 미용을 위해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는 닭고기의 날개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 요즘에 보면 그 TV나 이럴 때 콜라겐 자체가 이제 따로 먹을 수 있는 콜라겐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연식에서는 이게 얻어지기는 쉽지는 않고, 그, 이렇게 따로 이제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 외에 따로 이제 그런 콜라겐 성분이 특별하게 많은 그런 식품이나 그런 약재를 좀 이렇게 먹는 그런 경우에 이제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많아서 두뇌 활동에 촉진이 됩니다. 단백질이 많아서 두뇌 활동에 촉진이 돼서. 근데 그 이유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닭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함량이 타 육류에 비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뇌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 뼈대의 역할, 또한 세포 조직의 생성, 그리고 각종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그게 그 이유가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닭고기는 그 뇌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이겨내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고기가 뭐 여기 그 필수 아미노산이 많아서 그 많은 분들이 먹어두고 어린 아이들의 그런 뇌 성장 발달에 그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선 그
산후 회복식에 좋은 영양식, 단백질과 영양식입니다. 산후 회복식에 좋은 영양식입니다. 예, 단백질이 풍부하고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닭고기 등 다른 육류에 비해 단백질이 높고 소화가 잘 되고 또 영양소가 많아서 임산부들에게 훌륭한 영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을 푹 고아서 산모들의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바로 주로 먹는 게 이제 미역 많이 먹죠. 그래서 그 닭을 푹 고아서 미역과 함께 끓이게 되면 산후 회복식으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닭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식으로도 아주 좋죠.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부족해지는 부분들이 이제 단백질을 적게 먹게 되면 몸의 그런 근육이나 이런 머리카락도 그렇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을 좀 충분히 해줌으로써 모자른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근육 손실을 일으키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간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간장을 보호하는 역할은 근육이 위축되거나 피로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면 눈병이 잘 생기는데 한방에서는 이 닭간을 섭취할 것을 권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닭간을 익혀서 생으로는 닭간을 먹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닭간에 참기름과 소금, 후추 그리고 조금의 마늘을 넣고 볶아서 먹으면 간 특유의 비린맛도 좀 덜하고 그런다고 이제 해서 이제 한의원, 그러니까 한방 쪽으로 많이 간장을 보호하는 역할로 닭간을 추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항암 작용이 있다. 불포화 지방산 중 리놀렌산이라고도 하고 리놀렌산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닭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 중 하나인 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암 발생을 억제하는 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나 심장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미국 암연구협회와 세계암연구재단은 암 예방식 식생활에서 닭고기를 비롯해 백생육, 그러니까 빨간색 고기가 아닌 백생육, 닭고기의 대표적인 백생육이 닭고기의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백생육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화 흡수, 지방 함량이 적다. 닭고기는 섬유질이 가늘고 연하며 지방이 근육 섬유 속에 들어있지 않아서 소화 흡수가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인, 회복기 환자들한테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함유량이 적고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 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감기 치료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닭뼈를 진하게 곡물로 우려내서 만든 치킨습.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 이제 서양 쪽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스프인데 몸살 감기에 좋으며 고급 식당이나 이렇게 호텔에서 내놓는 치킨 스톡도 닭살을 발라낸 닭뼈로 만든 그런 치킨습인데 주로 가정에서 미국이나 이쪽 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가정에서 감기가 걸렸을 때 이런 치킨습을 많이 이제 먹게 해서 감기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닭고기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보신 화면은 이제 닭고기 구이의 레시피. 여러분들이 물론 그 사전에 공부한 레시피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사전에 공부하시는 그런 내용들, 사전 학습 내용에 이제 적는欄이 따로 있으시고,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뭐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적는 란이 또 이제 그 수행서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레시피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제 이런 레시피를 이제 좀 모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집이나 이런 데서 좀 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레시피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닭고기 구이 레시피는 이제 뼈 없는 닭다리살 300g, 쪽파 4대와 새송이버섯 2개, 은행 8알. 은행은 뭐 8알 뭐 더 있어도 되고, 뭐 은행을 좋아하면 뭐더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은행은 하루에 섭취하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하루에 섭취하는 양이 그 이상 먹으면 좀 어디에 안 좋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기억은 나질 않고, 은행 뭐 한 8알, 6알에서 한 8알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고, 브로콜리 50g, 양파 반 개 정도, 이렇게 재료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념은 설탕 2테이블, 깨소금 1테이블, 청주 1테이블, 진간장 3테이블, 다진 양파는 좀 곱게 썰어서 2테이블 정도 사용할 거고요. 생강즙 반 테이블, 다진 마늘 1테이블, 다진 파 1테이블, 참기름 반 테이블, 후춧가루는 약간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닭고기 구이를 만드는 법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다리살은 깨끗하게 씻어서 기름을 제거하고 한 입 크기로 썰어 준비한 후 양념에 8분간 재워둔다. 여기서 양념에 8분간 재워둔다. 아까 양념 레시피가 따로 있었죠. 그 양념 레시피를 만들어서 썰어놓은 닭다리살을 한 8분 정도, 8분에서 한 10분 정도 재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한 입 크기로 썰어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은행도 껍질을 까서 준비를 합니다. 그 브로콜리는 너무 삶으면 속이 익어버리면 겉에가 완전 물르기 때문에 너무 삶지 마시고 살짝만 데쳐주시고, 은행도 뭐 기름에 볶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내지는 뭐 뜨거운 물에 데쳐서도 뭐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뭐 껍질을 깐 게 있으시면 깐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껍질을 까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새송이버섯은 반으로 썬 후 약 2에서 3cm 정도로 썰고, 쪽파도 비슷한 길이로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야채들을 볶기 전에 그 양념장을 야채에다 살짝 발라놓으면 그 간도 배고 맛도 더 풍부해지니까, 이게 볶으면서 그 양념이 같이 이제 조금씩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향이나 그런 간이 좀 풍부하게 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군 팬에 양념된 닭다리살을 볶아내고 야채들도 소금 넣고 살짝 볶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볶는 게 아니라 닭다리살을 볶아서 빼내고, 야채들도 이제 소금씩 다 같이 볶는 것보단 그냥 한 가지씩 볶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꼬치에 꿰기도 편하고 찾는 것도 쉬우니까. 그리고 뭐 어떤 건 같이 볶으면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안 있고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볶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꼬치에 닭다리살, 쪽파, 새송이, 브로콜리, 닭다리살, 은행 순으로 꿰어서 준비한다. 순서는 뭐 굳이 이렇게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닭다리살 닭이 좋으신 분은 뭐 닭을 한 3-4개 넣으시고, 파 같은 거 더 넣으셔도 되고, 파 좋아하시면 파 많이 넣으셔도 되고, 뭐 버섯 좋아하시면 버섯도 많이 넣으시면 뭐 굳이 뭐 이렇게 이런 준비는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만큼 꿰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불로 달군 팬에 양념을 발라가면서 앞뒤로 살짝 구워내어 마무리를 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중간 불의 달군 팬에서 너무 센 불로 이제 달궈서 하면 이제 처음에 들 때 타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중간 불로 약간 너무 세지 않게 닮은 팬에 양념을 발라가면서 앞뒤로 살짝살짝 구워내어서 이제 다 익혀지면, 어차피 우리가 한번 볶아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굽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짝 구워내면서 양념 바르고 살짝 구워내서 이제 마무리 하신 다음에 접시에 담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메뉴인 그 취나물 볶음 메뉴에 대해서, 취나물 된장무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나물은 국화과의 다년생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 독특한 향기와 그 맛과 향 때문에 봄의 미각을 돋궈줄 뿐만 아니라 전국의 그 산과들에 참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물인데요. 그 최근 그 농촌 노동력 격감에 따라서 그 취나물 채취 노동력이 많이 부족하고 산림 녹화로 인하여 취나물 자생지가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 취나물의 채취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 취나물 같은 그런 나물들의 재배 기술이 좋아져서 그 재배 기술을 잘 습득하면 이게 그 고부가 가치 소득작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취나물들을 지금 먹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이런 그 세계 그런 향이 나는 음식 또는 특유의 고유의 그 나라만의 그런 야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소비가 있고, 그런 한국 음식에 대해서 좀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외국으로 수출할 그런 길도 아마 조금씩은 엿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취나물은 특수 영양소를 함유한 나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그런 영양소를 생각하는 것도, 영양소 그 부분에서도 그런 기술을 좀 알아놓고 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취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저칼로리 다이어트에 효능에 있다. 그러니까 열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고 변비에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공고시에 그 비교적 쉽게 먹을 수 있고, 당뇨병이나 이런 환자들의 식단으로 권하는 그런 하나의 식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혈액과 혈관에 대한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 식이섬유와 플라보노이드 같은 그 폴리페놀 성분이 혈액을 깨끗이 하고, 특히 식이섬유 속에는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몸속의 지방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고기에 같이 이제 고기 먹을 때 쌈채소로 먹으면 그런 아예 뭐 섭취가 안 되진 않겠지만 그런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금은 낮추어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기에다가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고혈압에 대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취나물에는 그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나트륨과 결합해서 그 배출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추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뇌 건강에 대한 효능. 뇌 건강에 대한 효능에는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머리를 맑게 하고 뇌 운동을 활발하게 시켜준다고 합니다. 또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그 직장인, 수험생 등 집중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음식으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나 뭐 학생들 점심 시간이 이제 따로 있으니까 그런 점심 시간에 이런 취나물, 된장무침 같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집중력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간 기능에 대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타민 B2,
C 등의 비타민 C 등이 많고 알코올의 분해를 도와서 간의 해독 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술 마신 다음날 볶아놓고 취나물을 먹기는 쉽진 않죠. 취나물 먹기는 쉽진 않은데 간 기능 향상에 도움이 있다고 하니까 술 마신 다음날 좀 챙겨 먹으면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포 재생을 도우며 소염작용을 한다. 피부의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그리고 피부를 아주 윤기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뭐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뭐 상처가 났을 때 염증도 없애주고 그렇게 세포도 빨리 낫게 해주고 피부의 윤기를 좋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피부 미용에도 효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나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취나물 된장 무침에 대한 레시피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취나물 된장 무침의 레시피에는 그 생취나물, 뭐 건조된 것도 있긴 한데 요즘 뭐 취나물 자체가 뭐 사계절 내내 잘 나오기 때문에 생취나물 약 150g 정도와 홍고추 1개. 여기엔 지금 빠졌는데 뭐 파를 좀 넣으셔도 되고 파는 이제 저기에 들어가죠. 양념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 양념 외에다 살짝 뭐 좀 뿌려주셔도 뭐 무관할 것 같아요. 주 이제 재료는 생취나물과 홍고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양념에 그 무칠 양념으로선 그 소금 반 테이블 스푼, 깨소금 반 테이블 스푼, 들깨가루 1테이블 스푼, 국간장 반 테이블 스푼, 다진 마늘 반 테이블 스푼, 다진 파 반 테이블 스푼, 들기름 반 테이블 스푼, 된장 1테이블, 물 약간. 물 약간은 약 한 반 테이블 스푼 정도, 반 테이블 스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넣고 다 같이 이제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서 이제 취나물을 만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취나물 된장 무침 만드는 법. 취나물 된장 무침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양념 소스만 알면 정말 쉽게, 손쉽게 무칠 수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생취나물은 그 손질해서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5분 정도 데쳐가지고 삶은다는 게 데친다는 말이죠. 데쳐낸 다음에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소금을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영양소 파괴를 좀 덜 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색깔, 그 나물의 고유의 그런 초록색을 더 환하게 날 수 있도록 소금을 약간 넣어주시고 반드시 찬물에 헹궈서 더 이상 익는 거를 좀 방지해 주시고 물기를 꼭 짜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기를 짜지 않고 그냥 하시면 그 취나물 데칠 때 머금고 있던 그 수분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되게 질척거려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기를 최대한 꼭 짜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레시피에서 말씀드린 양념을 다 만드신 다음에 그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 뒤 달군 팬에 식용유를 살짝 많이 두르지 마시고 약 한 반 테이블 정도 반 테이블 스푼 정도의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에서 2초 정도 볶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센 불이 아니라 센 불에서 확 볶아내는 것이 아니고 중불에서 살짝 볶아서 이 양념들이 이제 그 불에 이제 익히면서 그 향이 더 이제 배가 될 수 있도록 살짝 센 불이 아닌 중불에서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2분 정도 볶아주신 이제 취나물을 그릇에 담아서 이제 통깨를 뿌리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쇠고기 양송이 채소볶음, 쇠고기 양송이 채소볶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송이 버섯의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그 양송이 버섯 효능은
버섯은 근데 양송이뿐만이 아니고 어떤 버섯이든 참 우리 몸에 되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식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송이 버섯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그 성장 및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 비타민과 인, 아연 등의 무기질 성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단백질 함량이 같은 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인, 아연 등의 무기질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근육이 자라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동할 때 고기 먹을 때도 그 양송이국 같은 거 많이 넣어서 먹죠. 운동할 때도 좋고 아이들의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항암 작용에 효과가 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그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 그 베타글루칸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체내 그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암세포의 발생이나 성장, 전이 등을 막아서 암 예방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폐암과 피부암 치료 또는 그 치료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네,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암 환자에게 아주 유용한 버섯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혈관 질환 예방 이유는 칼륨과 그 레티나신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흡수율을 높여주고 유해한 몸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배출을 해줘가지고 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고혈압이나 그 동맥경화증, 심근경색 그런 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칼륨이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그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고 레티나신 아까 말씀드린 레티나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항혈전 작용을 하여 혈관을 맑게 도와준다고 하네요. 혈관 질환 예방이나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당뇨병에도 예방된다고 하네요. 전분이나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이제 변해가지고 당으로 이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분이나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당뇨병 예방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와 비만의 치명적인 탄수화물이 없이도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과 맛을 내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지신 분들이나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식재료가 아닐까, 양송이버섯이 좋은 식재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소화촉진, 트랩신과 프로테아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송이버섯에는 녹말이나 단백질 성분 등을 소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효소인 트립신과 프로테아제 등의 소화 효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류와 궁합이 잘 맞는 버섯으로 육류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유해 물질을 제거해 주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이나 고기를 먹을 때 양송이를 같이 구워서 먹는 이유가 이 이유인가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이어트 할 때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100g당 약 24칼로리 정도로 함유하고 있고, 그 필수 아미노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량이 낮으면서 식이섬유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조금만 섭취해도 포만감을 느끼게 돼서 그 체중 조절에 말이 자꾸 꼬이네요. 체중 조절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되며 또한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함량이 버섯 중에 최고이며 필수 아미노산이 육류나
채소보다 많고 다양한 영양 성분이 함유되고 있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섭취하기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피부 미용.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피부 미용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B2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비타민 B2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를 매끈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특히 비타민 B2는 자외선에 노출되어 지친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윤기 있는 피부로 갖추어준다고 합니다.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하고 양송이버섯 한 5개, 6개 그 정도 양이면 성인 그 하루 비타민 필요량을 다 채우는 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양송이버섯 식사하실 때나 그렇게 술이나 고기 먹을 때 그렇게 한 5-6개씩 같이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양송이버섯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쇠고기 양송이 채소볶음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버섯은 약 한 200g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쇠고기 100g, 양파 1개, 청피망 1개, 홍고추 2개, 은행은 한 10알 정도, 그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다 같이 넣어서 같은 양념으로 한 게 아니라 쇠고기는 따로 양념을 해서 준비를 해서 따로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고기 양념할 때는 그 설탕 반 테이블, 깨소금 반 테이블, 진간장 한 테이블, 간마늘 반 테이블, 다진 파 한 테이블, 다진 생강 약 4분의 1 테이블 정도, 4분의 1 테이블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참기름은 반 테이블. 여기서 넣는 깨소금은 그냥 통으로 넣으시는 것보단 좀 이렇게 잘게 빻아서 좀 이렇게 가루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더 고소하고 더 맛있는 양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조림 간장 이거를 볶을 때 그러니까 살짝 약간 볶는 것도 맞지만 그 소스에다가 살짝 졸이면서 같이 볶는 그런 느낌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 조림 간장 양념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 3테이블, 진간장 4테이블, 물 4테이블, 건 홍고추 2개, 통마늘 2쪽, 통생강 1톨, 통생강 1톨 뭐 조그만 거, 약 그 통마늘 하나 정도 되는 양, 그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파는 반대, 양파는 약 4분의 1개 정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쇠고기 양송이 채소볶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송이 버섯은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썬 후에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살짝 데친 후 건져서 체에 받쳐 놓는다. 그 양송이 버섯 그 껍질을 벗기실 때는 그 뒤집어 가지고 그 꼭지가 있는 부분 그 옆에 이제 그 동그란 부분 있죠? 거기를 칼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살짝 이렇게 벗겨서 그러니까 잘라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벗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벗겨주시면 아주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송이 버섯은 준비해 주시고 쇠고기는 먹기 좋은 한입 크기 정도로 썰어서 쇠고기 양념에 재워 두시면 됩니다. 그 여기서 한입 크기 정도로 썬다는 게 그 넓적하게 네모나게 뭐 큐브로 썬다는 게 아니고 좀 얇게 그 우리 여러분들 불고기 드시는 것처럼 얇게 썰어서 좀 한입 크기 정도로 양념에 재워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채들은 각각 손지로 사방 한 2cm 정도로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2cm 정도로 썰어서 준비해 주신 다음에 그 냄비에 아까 레시피 때 말씀드린 조림 간장 재료들 양념을 다 넣으시고 불로 끓여가지고 한 반 정도 졸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 정도 졸여주시면 약간 걸쭉해지면서 그런 윤기도 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 정도 넣고 졸여준 후에 그거 양념을 위에 마늘이나 이런 것들이 탄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체에 걸러서 그 양념은 따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념 따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나서 은행 껍질을 벗기시고
쇠고기와 그 채소들도 볶아서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송이 버섯을 볶다가 그 조린 간장, 그 아까 체에 걸러놓은 그 조린 간장을 넣은 뒤에 볶은 쇠고기와 채소, 은행 등을 넣고 잠시 좀 이렇게 더 볶아주세요. 그래서 그 쇠고기랑 그런 양송이 버섯, 나머지 채소들이 그 조린 간장을, 그 간장 양념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너무 많이 끓이시면, 너무 많이 졸이시면 색깔이, 일단 색깔도 안 좋아지고 그런 재료들이 다 물러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끓일 필요는 없고 약 한 3분 정도, 3분 정도 이제 약간 조리듯이, 그냥 살짝 조리듯이 그냥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볶은 다음에 접시에 담으신 다음에 참기름과 깨소금 같은 걸 넣고 그릇에 이제 담아주시면 음식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2주차 오전 수업에 대한 PPT 강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그 여러분들 학습한 내용에 그런 거기 그 내용에 이제 같이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2주차 오전 학습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